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 사실일까요? 경주 최부자 댁은 무려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지켰습니다. 민난의 불길조차 피해갔던 이 가문의 소름 돋는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산 철학을 뿌리부터 뒤흔들 300년 부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냄새 나는 역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엄청난 양의 금을 뿌려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아프리카의 제왕 만사 무사의 이야기를 다뤘었죠. 만사 무사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꽃 같은 폭발적인 부였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경주 최부자 댁은 3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은은하고 변함없이 빛을 내는 지속 가능한 부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크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일군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키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리스크 관리거든요. 경주 최부자 댁은 현대의 그 어떤 인류 경제학자나 자산관리사보다 정교한 평판 경영과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던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문의 명운을 걸고 지켰던 6가지 비밀 가운 속에 담긴 지독할 정도의 생존 철학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꺼내보겠습니다. 최부자댁의 300년 대장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가문의 기틀을 닦았던 시조 정무공 최진립 장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스스로 칼을 들고 전장에 나섰던 진정한 무장 중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자호란의 격전지에서 끝까지 적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는 가문에 엄청난 명예를 남겼지만 남겨진 후손들에게는 전율할 정도의 뼈 아픈 교훈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정점에 서는 행위는 언제든 정적의 칼날에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가문이 대를 이어 번성하려면 권력이라는 독이 든 성배보다는 실속 있는 생존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깨달음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며 응축되어 탄생한 첫 번째 가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소름 돋는 리스크 관리 전략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 높은 벼슬을 포기하라는 명령은 지금으로 치면 명문대를 졸업하고 최고의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직을 스스로 거부하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냉철한 정치,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는 당쟁의 역사였습니다. 당파가 갈려 서로를 죽이고 살리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상이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반대파의 표적이 되기 쉬웠고, 정권이 한 번 바뀔 때마다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최부자댁은 진사라는 자격에 만족했습니다. 진사는 양반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고 지역 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었습니다. 즉, 사회적 영향력은 충분히 갖되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고위직은 탐내지 않음으로써 가문을 지키는 완벽한 정치적 해자를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에서도 이 진사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무조건 더 많은 권한을 쥐는 것만이 성공의 정답일까요? 권한이 커질수록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압박은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최부자 덱처럼 실속은 확실히 챙기되 적의 타겟이 되지 않는 나만의 적정 고도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험난한 사회에서 300년 넘게 살아남는 장기 세존의 핵심 비결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은 그들이 다음으로 선택한 전략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부의 천장을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한 만석의 법칙입니다.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만석이라는 수치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거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최부자 댁은 더 벌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장을 멈췄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건 시장 독점을 경계하고 지역 사회와의 완벽한 상생을 선택한 천재적인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내가 만석 이상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 누군가의 땅을 뺏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댁은 1년 소출이 만석이 넘어가면 그 초가분을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대폭 깎아주는 방식으로 돌려주거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이나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라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비용을 사전에 지불한 고도의 평판 경영이었습니다. 부자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의 강력한 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의 원한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수백 년간의 경험으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의 한계선을 만들므로써 그들은 300년 동안 일어난 수많은 밀란의 대상에서 완벽하게 제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나 수많은 민중봉기 때 전국의 탐욕스러운 지주들의 집이 잿더미가 될 때도 분노한 농민군들은 최부자댁 대문 앞에서는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기는 우리를 먹여 살린 은인의 집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대문을 지켰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보험은 은행 금괴 쌓인 현금이 아니라 내가 베푼 이웃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40대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평판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투자법은 시장이 흔들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된 섬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최부자들에게 이 지독하고도 정교한 생존 철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이 보여준 믿기 힘든 행동들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남들이 다 굶어 죽어갈 때 그들은 왜 땅을 사는 대신 거대한 가마솥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운 뒤에 숨겨진 진짜 정보전의 정체와 경영 기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최부자들의 가운 중에서도 현대의 투자자들이나 사업가들이 가장 소름 끼치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흉년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보통 투자의 정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즉 시장이 피바다가 되었을 때 헐값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남기는 비결이라고들 하죠. 현대의 자본주의는 남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바꾸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최부자 댁은 무려 300년 동안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주 무서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이 굶주려 죽어갈 때 그들이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내놓은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은 당장 내 재산은 불릴 수 있을지 몰라도 가문의 명주를 밖에서부터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땅이라는 부동산 대신 사람의 마음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샀습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에 따라 흉년이 들면 그들은 가문의 곳간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백리면 지금의 울산과 포항, 영천까지 포함되는 엄청난 범위입니다. 그 넓은 지역의 수만 명을 최부자댁이 단독으로 먹여 살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씨 좋은 부자의 자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셨으니 느끼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것을요. 최부자 댁은 흉년마다 거대한 가마솥을 수십 개씩 걸고 죽을 끓여냈습니다. 그 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백리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하죠. 그 연기는 굶주린 이들에게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였고 최부자 가문에게는 그 어떤 철갑 성벽보다 단단한 평판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한말 밀란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동학농민운동의 불길이 전국의 탐욕스러운 지주집들을 잿더미로 만들 때 분노한 농민군들이 최부자댁 대문 앞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진짜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우리 가족을 살려준 고마운 집이다. 수천억 원의 재산보다 강력했던 건 바로 300년 동안 대를 이어 쌓아온 이웃들의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나눔 뒤에는 또 하나의 소름 돋는 경영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원칙입니다. 최부자댁 사랑채는 1년 내내 전국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선비들, 장사꾼들, 심지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까지 최부자댁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재워주고 먹여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년에 최부자댁을 거쳐간 손님만 10,000명이 넘었다고 하죠. 이 사랑채가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구축된 전국의 빅데이터 센터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받은 과객들은 보답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국의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한양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지역의 가뭄이 심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변할지, 서양의 세력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같은 1급 정보들이 최부자댁 사랑채로 매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최부자댁은 가만히 앉아서 전국에 돌아가는 꼴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보는 방 안에서 검색창만 두드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사람을 모을 때 진짜 살아있는 고급 정보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법입니다. 최부자댁은 나눔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가문의 부를 지키는 완벽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던 겁니다. 집안 내부를 다스리는 가훈 또한 아주 지독하고 엄격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반드시 무명옷을 입어라. 여러분, 영남 최고의 부잣집 며느리가 비단 옷이 없어서 무명옷을 입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자칫 방만해질 수 있는 가풍을 다잡고 이웃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으려는 철철한 겸손 교육이자 자기 절제였습니다.
또한 흉년에는 온 가족이 죽을 먹으며 이웃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을 거친 며느리들이 나중에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었을 때 흔들림 없이 가문의 철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위대한 300년 부의 역사는 가장 숭고한 마침표를 찍으며 전설이 됩니다. 마지막 12대 최준 선생은 일제강점기가 닥치자 가문의 운명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백산상회를 세워 안희재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에 자금줄 역할을 했고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독립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남은 모든 재산을 털어 지금의 영남대학교 전신인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그는 300년 동안 이어진 가문의 부를 역사라는 더 큰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만사무사가 화려하게 돈을 뿌리며 자신의 이름을 과시했다면 최부자댁은 부를 인재 양성과 국가의 미래로 치환하며 가장 완벽하고 명예로운 엑시트를 성공시킨 겁니다. 오늘 경주 최부자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명확합니다. 나만 잘 사는 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금방 무너지지만 함께 사는 부는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수익률 숫자보다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평판과 상생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키고 나누는 부의 철학이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거대한 도전의 역사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최부자댁이 부를 지키는 지혜를 보여줬다면 다음에 우리가 만날 이 남자는 자본도 기술도 없던 가난한 나라에서 맨손으로 현대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람,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주 최부자댁의 상생의 정신이 어떻게 정주영이라는 거인의 도전 정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압도적인 투어원의 현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 냄새 나는 역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정주영 회장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